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어요. 골조성증, 그게 한자인데 뼈에 구멍이 난다. 침묵의 병, 침묵의 살인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닉네임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죠? 왜 그러냐면 골다공증은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없다는 게 사투리입니다. 네. 아무런 심톰, 의학적으로 심톰이 없어요. 증상이 없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 어하고 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 속에 있는 뼈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건데 그것은 이제 뼈가 흡수되는 건데 흡수가 되면 뼈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골절 리스크가 증가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공부니까.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뼈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뼈가 구멍이 생기니까 약해지는 게 잘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서 구멍이 생기면서 골절이 되는 병이다. 예를 들면 고혈압 있으면 정상이 있나요? 잘 모르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고혈압도 우리가 알게 된 게 뭐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두통이 생기겠죠. 아니면은 뭐 심장이 마비 오거나 뭐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이분이 고혈압이 있구나라는 알 수 있잖아요. 고혈압하고 골다공증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고혈압은 진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처에 혈압계 재보면 되잖아요. 너무 혈압계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골다공증은 진단하려면 일단 1억짜리 되는 기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 누워 가지고 검사를 해야 골밀도를 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진단하기까지 가는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고혈압하고 달리 골다공증 진단하려면 그 비싼 장비에 들어가서 시간 내서 가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네. 그 기계에 누워서 빨리 측정하면 2분, 넓게 측정하면 5분 정도 되는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혈압은 가서 재주세요. 우리말로 재주대요. 이러면 바로 재주잖아요. 근데 골밀도 검사는 그러면 건강보험에 없나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만 54세, 만 66세가 될 때 국가에서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해줍니다. 그 프로그램에 가서 해도 되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이 되면 폐경이 오거든요. 그때 이후부터는 항상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보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0에 폐경이 왔다. 일찍 폐경이 되었다. 조기 폐경이 오신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 피부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뼈에 칼슘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에스트로겐이 해주거든요.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골소실이 유발됩니다. 남자들은 안드로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들도 안드로겐이 떨어지면 그렇거든요. 제가 요즘 안드로겐이 많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져서 제가 드라마 보면 울고 그렇거든요. 뭐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울고 싶어지는데 오셨어요? 울죠. 그거는 호르몬의 영향인데 남성 호르몬은 여성에 비해서 서서히 떨어집니다.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딱 끊어지지만 남자들은 서서히 끊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좀 영향을 작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도 역시 골다공증의 위험은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가족력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래 못 사셨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뭐 50대 이랬거든요. 뭐 6.25 전쟁이 있고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 오래 못 살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병이 있는가는 몰랐는데 요즘은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그럼 친정어머니가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나도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그 도미노 골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도미노가 하나 넘어져 차가차가 뭐 넘어지잖아요. 여기 골절됐다가 네. 손목골 50대에 네. 손목골절이 먼저 생겨요. 60대에 척추골절이 생겨요. 네. 70대에 고관절 골절이 생겨요. 80대에는 돌아가세요. 어떡해요? 도미노 골절이 계속 여기저기 네. 부러지는 게 아니고
70대에 고관절 골절 생기고 나면 잘 돌아가십니다. 왜 우리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굉장히 침묵의 살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른 데는 건강하다가도 고관절 골절이 딱 생기면 갑자기 건강 상태가 확 나빠져요. 고관절 골절은 중심골이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움직일 수 없어서 한 일주, 2주 뭐 방 안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고 그냥 폐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욕창이 생기고 각종 감염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의 건강은 자랑하는 거 아니다. 또 하나는 누워 계시니까 소변을 제대로 못 봐요. 변비가 오거든요. 소변 못 보면 방광염도 생기죠.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감염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폐혈증이 잘 와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기전이 굉장히 심플하고도 단순해요. 만약에 제가 50대에 골다공증인 거를 알았어요. 예. 그럼 어떤 치료를 당장 할 수 있나요?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받으면 치료가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첫째, 골감소증이 50대는 더 많거든요. 네. 골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 약제 이전에 칼슘과 비타민 D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 골밀도 유지할 수 있어요. 운동요법도 도움 되고요. 50대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근데 내가 폐경이 왔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골다공증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 강력한 골다공증 약제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아니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드시는 거예요. 50대의 골다공증 치료는 부드럽게 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60대가 되었다. 60대는 보통 폐경된 지 10년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들이 폐경이 오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골다공증이 온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50대에 정상이었던 사람들은 10년 뒤에는 골감소증이 되고요. 50대에 골감소증이었던 사람들은 10년 뒤에 별 노력 없이 인생 그대로 쭉 살잖아요. 네. 자녀 결혼시키고 뭐 손주 보고 이러고 나면 딱 10년 뒤에 되면 골다공증이 와요. 60대에 온 골다공증은 또 다른 약제를 써주는 게 좋아요. 좀 더 강력한 약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약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나 뭐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나 이런 약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도 중요한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요. 고위험군은 뭐냐면 내가 50이라도 고관절 골절이 있었다거나 척추 압박 골절이 있었던 분들은 골다공증 있고 하면 그건 고위험이거든요. 네. 고위험군들은 아예 그냥 뼈를 생성시키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래요.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골 형성 촉진제를 먼저 맞습니다.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골 흡수를 억제시키는 약제들을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험 규정 자체가 이 고위험군에 쓰는 그 골 형성 촉진제는 2차 약제로 분류해놨기 때문에 비보험으로 먹어야 돼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어요. 보통 주사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에 한 20몇만 원 정도, 한 달에 맞는 비용이 한 20몇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한 20몇만 원 예, 정도가 든다. 네. 그럼 1년이면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골 촉진 주사를 그렇게 오래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상 시험 된 게 종류가 한 종류는 1년만 쓸 수 있고요. 네. 다른 종류는 2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1년 6개월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이상 쓰면 더 오래 쓴 것보다 1년, 2년, 3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1년 써보니까 효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한 몇 년 쉬었다가 또 쓰면 또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골다공증 약에 대한 약간 흉흉한 소문이 있거든요. 평생 먹어야 한다랑 예. 그리고 임플란트를 못 한다. 이거는 오해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오해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오해입니다. 자, 혈압약 평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평생 먹죠? 먹죠. 네. 왜 먹을까요?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골다공증도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골다공증도 그냥 관리하는 거니까 평생 먹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예, 그렇죠. 사람들이 골다공증도 질병인데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한다 하니까 예방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골다공증 약을 잘 먹어서 골감소증이 되면 골절 위험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치료가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으로 좋아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다공증은 예방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고 고혈압은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평생 먹어도 상관없다는 건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임플란트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골다공증 약제 중에서 그런 약제가 있어요. 실제로. 예, 네.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하고 골흡수 억제제 계열이 이제 그런 계열이 많거든요. 그게 시장 점유율이 한때 80%, 90% 그랬던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제들은 지가 몸속에 들어가면 10년씩, 20년씩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효과도 좋아요. 가성비 짱이에요. 가성비 짱. 가성비 짱인데 네. 그런 위험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책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럼요. 거네요. 그 우리 골대사학회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내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놨어요. 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네. 몇천 원씩 다운로드 되고 우리 학교 인기 그래요? 좋아요. 이게 골다공증은 사실 우리가 초기 치료를 잘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골절이 한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된다 알게 되잖아요. 그때 치료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척추 압박골절 하나 있고 두 번째 압박골절이 생길 위험도가 몇 배냐 하면 2배가 아니고 3배예요. 3배요. 그 다음 골절은 몇 배냐? 6배가 아니고 9배가 됩니다. 그 다음 골절은 23배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되지 않는 골다공증 골절은 굉장히 높은 리스크의 위험도의 재골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골다공증 치료를 놓쳤더라도 한번 골절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치료를 해서 재골절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뼈가 206개이기 때문에 내가 205번 부러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한 4번째쯤 부러지고 나면 그야말로 우리말로 골로 갑니다. 여기서 골로는 계곡으로 간다 소리인데 그냥 이거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초기에 놓치더라도 골절 후에 재골절을 막아야 됩니다.